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완주의 외곽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 갑자기 총탄이 날아들어 승객 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일부터 완주 지역 수렵장이 개장하면서 수렵인이 총을 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하마터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45인승 관광버스입니다. 뒷좌석 쪽 유리창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완주군 이서면 이서교차로 인근을 지나던 관광버스에 갑자기 총탄이 날아들었습니다. 갑자기 차 뒤에서 팍 소리가 나가지고 대수롭다는 걸 갖다가지고 그냥 지나가는데 뒤에 승객이 차 세우라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차를 세워보니 총알이 날아왔다 해서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69살 이모 씨 등 남녀 승객 2명이 유리창 파편에 맞아 다쳤습니다. 이들은 군산에서 출발해 순창 강천산을 둘러본 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완주 지역엔 지난 1일부터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수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주 지역에서 총기를 수령해간 수렵인은 10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누군가 인근에서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동물이 지나갈 때 쏘면서 잘못해서 차량에 맞은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렵철을 맞아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 가운데 무분별한 수렵인의 사격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거세지자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덜미를 잡혔는데 드러난 피해 액만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쇄된 공간, 줄지은 컴퓨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작업입니다. 가상화폐는 사들일 수도 있고 직접 채굴할 수도 있는데 채굴은 고사양 컴퓨터, 이른바 채굴기를 통해 복잡한 암호를 풀고 대가로 가상화폐를 얻는 방법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M사는 채굴기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다단계 수법을 동원한 사기였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난 7월부터 채굴을 통해 얻은 가상화폐를 투자자들이 환전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6월 달에 이더리움이 갑자기 40만 원 중반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걸 보고 주변에서 다 돈을 버는데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6월 달, 7월 달에 뭐 채굴기 구입한 사람들이 엄청 폭등했죠.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 이제 피해자가 된 거고. 채굴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완전히 사기라고 보죠. 회사 뭐 실체도 없고 뭐 연락할 때도 없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연락할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국 각지에서 끌어모은 투자자만 수만 명, 드러난 피해액만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는 이달 초 사무실을 폐쇄했고 업체 회장 박모 씨와 부회장 이모 씨는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사장 조모 씨 등 3명을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와 수사 공조를 통해 달아난 회장 박 씨 등을 쫓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공장 가동을 중단한 옥시가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당장 오갈 데 없게 된 40여 명의 직원들은 부당 해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2001년 영국계 회사로 넘어간 옥시 익산 공장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소비자 불매 운동이 거세지자 지난 9월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협력업체를 포함해 한때 200여 명 가까이 된 근로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회사를 떠나고 40여 명이 남아 공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옥시 본사 측은 지난달 30일 이곳 익산 공장 근로자 40여 명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영국 본사 등을 찾아다니며 익산 공장이 매각되더라도 고용 승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요구해온 직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기가 집에 지금 셋이 있고요. 아직 어리고요. 이제 막 한참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갈 때인데 걱정이 됩니다. 회사는 해고 사유로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익산 공장의 쉬운 매각을 위해
근로자를 희생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회사의 잘못이 큰데도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단 해고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직원들을 제2의 가습기 피해자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똘똘 뭉쳐서 부당 해고에 맞서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수습에 소극적이었던 옥시의 해고 통보에 근로자들은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맞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군산조선소가 잠정 폐쇄되고 한국GM의 가동률까지 뚝 떨어지면서 군산산업단지가 IMF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협력 업체들마저 줄줄이 문을 닫거나 운영난에 시달리자 은행들까지 잇따라 점포를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은행은 지난 3월 군산 새만금 지점을 인근 소룡동 지점으로 통합시켰습니다. 최근 1, 2년 새 산업단지의 크고 작은 업체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직원들마저 떠나면서 지점의 영업 상황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이나 한국GM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원 감소에 따른 저희 은행의 고객 수도 감소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농협은행도 자유무역 지역의 새만금 지점을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고 인근 나운 지점으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떤 매출이 감소가 되고 매출이 감소가 되면 대출의 신규 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거거든요. 새만금과 비응한 개발, 또 대기업들의 잇단 진출 같은 호재가 이어지면서 은행권이 앞다퉈 지점을 냈던 건 지난 2008년 무렵. 현대중공업과 한국GM 같은 간판 제조업체들이 휘청거리면서 불과 10년 만에 상황이 급 반전된 겁니다. 전라북도 경제를 떠받들던 대표적인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아니면 가동을 중단하거나 또는 매각의 위기에 처해 있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단지 경기가 IMF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으면서 한때는 앞다퉈 진출했던 은행들도 이제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방치되고 있는 중금속 인조잔디 운동장의 실태를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인조잔디 유해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단 한 번 조사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정기검사가 필요하지만 자치단체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부안군의 한 실내 게이트 볼장입니다. 지난해 이 인조잔디에서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의 7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부안군의 실내 게이트 볼장 5곳에서 납 성분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5곳 모두 내구 연한인 7년을 넘겼지만 유해성 검사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던가요? 별도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체육공단에서 한 게 처음이라고 봐야 돼요? 예. 2010년 이후에 설치된 인조 잔디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조사는 없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2010년부터는 KS 기준에 따라 제작돼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조 잔디의 사용 빈도가 늘어날 경우 그 안전성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2010년 이후에 설치된 인조잔디 운동장이 기준치를 만족했다고 해서 현재도 기준치 이하로 안전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전라북도가 인조잔디의 유해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지시했지만 지자체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만 내년에 전체 인조잔디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뿐입니다. 유해성 물질 검출에 대비해서 내년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환경시험연구원에 전체적으로 의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자치단체들은 팔짱만 끼고 있고 전라북도 역시 공문 한 장 내려보낸 것 말고는 아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 군산, 익산 등 5개 시 지역 학부모들이 고교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운동본부를 발족했습니다.
운동본부는 고교 무상급식을 관철시키기 위해 10만 명 서명운동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초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교육청이 50%, 도와 시군이 각각 25%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정읍시와 8개 군지역은 고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많은 전주와 군산, 익산, 남원, 김제시는 교육청이 예산의 50%를 부담하는 절반의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헌법적 권리가 무시되고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지속되자 학부모들이 나섰습니다. 도내 249개 학교 학부모 대표들은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5개 시지역에 고교 무상급식을 촉구했습니다. 전북지사님, 전북교육감님, 5개 도시 시장님들께서 고교 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실 것을 오늘 공식 요청합니다. 이들은 내년부터 무상급식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1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약에 포함되도록 강력한 유권자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한데 교육청 단독으로는 1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 전라북도와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의무급식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저희 교육청의 정책 방향도 의무급식을 확대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군 단위에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협조할 의향은 있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한 강원도는 도청이 주관해 합의를 이끌어낸 만큼 도내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확대 여부도 전북 도청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느림과 비움을 강조하는 전 세계 유명한 슬로시티 거장들이 전주를 방문했습니다. 지리산권 7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화합을 도모하는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시군 소식 김철 기자입니다. 스페인의 중소도시 폰테 베드라를 차 없는 도시로 만든 미국의 루어스 시장과 느림을 주제로 명절을 출판한 장석주 시인 등이 제1회 전주 슬로 포럼과 슬로 어워드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슬로시티로 유명한 전주 한옥마을에서 느림과 비움의 아름다움을 강조했습니다. 지리산권 7개 자치단체 공무원 1,200명이 경남 산청군의 국민체육센터에 모여 화합을 도모하는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년에 걸친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1단계 사업이 끝난 만큼 2단계 개발에 앞장서자고 제안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친교하고 화합하는 시간, 또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데 같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잘 해보자는 그런 의기를 투합하는 오늘 행사라고 볼 수 있죠. 부안 개화의 어르신 오복드림 효잔치가 개화면 종합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헌옷과 빈병을 팔아 얻은 수익금으로 올해 무사히 영농을 마치고 자녀들을 훌륭히 길러낸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전주 출신의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김 전 의원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이사장으로 선임될 것으로 보이며 임기는 3년입니다. 군산에 국내에서 가장 큰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전라북도는 민간업체가 374억 원을 들여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유수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소가 가동되면 1년에 2만 4천 메가와트, 7천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되고 군산시는 임대료 등 20년 동안 90억 원의 수익이 기대됩니다. 감사자료 제출 거부를 지시한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전북교총이 성명을 내고 교육감 독단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북교총은 교육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분열과 혼란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은 없는 것인지 성찰해야 하며
앞으로는 더 이상 교육 현장을 갈등으로 몰아넣지 않도록 소통과 배려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년 전 음주 뺑소니 사고로 파면당한 전직 공무원이 이번에는 건축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다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정읍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출신 업체 대표 51살 송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5년 정읍 씨가 추진한 농촌 빈집 철거 사업에서 폐기물 처분을 위탁받은 뒤 11톤가량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2부는 버스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의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광주에서 전주로 향하던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있던 23살 여성이 잠들자 이 여성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차차 흐려져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갠 뒤에는 찬바람이 불어 다소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17도 안팎이 예상되고 14도에서 최고 18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구름이 걷히고 오후부터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까지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J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